네, 방금 리포트에서 저희가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민주당 정성호 의원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과는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제 4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오고 계신데 네. 때문에 더 오늘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저도 스쳐갔습니다. 네. 소년공에서 인권 변호사, 네. 성남시장, 경기도의사, 또 대선 후보 세 번째 도전 아니었습니까? 네. 이때까지 과정들이 스쳐가면서 좀 울컥하는 마음이었어요. 아까 취임 하려고 국회 올 때 그 두 부부하고 인사하면서 마음이 참 그런 울컥하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말 너무나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지만, 그리고 정치판에 들어와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절대 좌절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결국 이겨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데 대해서 참 대단하다라는 느낌도 받았고요. 네.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참 그래서 오늘 첫날 좀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뭐 주요 인선들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어떤 점을 강조했다고 보세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 그다음에 정책과 또 미래 비전들 이런 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뽑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준비 기간이 너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일을 갖다 실행하고 네. 또 집행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검증된 당내 인사들이 주로 기용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산적한 현안들을 풀으려면 이제 후속 조치로 이제 장관 인사들도 이어져야 할 텐데 좀 어떤 인선이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좀 깜짝 카드가 있을까요? 지금 장관 인선은 뭐 인선 중에 있는데 네.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그렇죠. 되니까 사전에 검증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 검증도 해야 되고 또 지명한 다음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에 국정은 돌아가야 되니까 차관들 그 정무직이 아닌 차관들을 좀 빨리 임명을 해갖고 네.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인선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들 또 비서관급들 행정관급들 빨리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저희가 깜짝 놀랄 만한 인사 혹시 뭐 들은 건 없으세요?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은 뭐 깜짝 쇼를 잘 안 합니다. 그냥 굉장히 실용적인 현실적인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검증되고 네. 추진력 있는 그런 분들, 본인이 신뢰할 만한 그런 분들을 부르는 거지 그냥 뭐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네. 그런 인사는 저는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첫 뭐 지시사항으로 비상경제대응 TF를 당장 꾸려라 그래서 회의도 주재한다고 하는데 뭐 여기에서는 뭐 기존 뭐 대선 기간에 강조한 부분도 있지만 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세요? 결국 지금 민생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생활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선거 운동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신속한 추경이 필요합니다. 추경의 신속한 어쨌든 편성, 또 그다음에 관세 문제가 바로 눈앞에 현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추경 예산 대책들,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관세 문제, 그다음에 반도체 AI 기업 같은 경우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을 뭐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앞서 저희가 오늘 오찬 자리 화면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계속 강조를 했지만 거기 왔던 이제 야당 대표들은 사실상 어떤 뭐 입법 독주 이른바 거기에 대한 우려도 좀 나타냈고 사실상 이제 여대 야소 국면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입법권, 행정권이 다 너무 가져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뭐 당 안에서는 속도 조절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야당과의 관계, 이런 정계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다수 야당일 때는 소수 여당의 대통령이 다수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었어요. 대화의 상들을 인정하지 않고 제1야당의 당대표를 사법 처리하는데 모든 신경을 그 사법 처리에만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과는 아무것도 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극렬하게 저항하고 대항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경제 정책이라든가 국정이 일방 독주였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책임도 지지 않았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당이 됐기 때문에 당 소수 야당을 존중하고 존중하면서 대화도 하고 타협해갖고. 그런 합의하는 모습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찬장에서 얘기했던 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뭐 형사법, 뭐 대법관 지원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속도 조절, 본회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언 관련된 법안들이 소위에서 처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전체위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고요.
또 사실 대법관 증언 문제는 이게 국민적인 요망 사항입니다. 대법원의 사건 지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증언하든지 상고법원을 만들지 해야 되는데 증언 문제는 뭐 여야 간에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기타 다른 뭐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좀 시간을 갖고 여야가 좀 협의하고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앞서도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하셨고 아마 정말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원하실 것 같은데 취임 첫날을 맞으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직 뭐 연락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좀 당부하고 싶은 말, 꼭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뭐 절대 그 초심을 잃지 말고 특히 인해 장막에 갇히지 말고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한 점이 또 워낙 가깝게 오래 지내셔서 이재명 정부에서 종성 의원님이 어떤 역할을 할까 궁금한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좀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세요? 저는 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네. 소위 쓴소리를 가감 없이 좀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국회를 좀 정상화시키려는데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의원께서 옆에서 그런 역할 많이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